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벨지움이 오늘 아침에 테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벨지움의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2건의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시내 중심부에 있는 지하철에서 또 다른 한 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3건의 폭탄 테러는 어떤 테러 조직에 의해서 공조가 된 연속 다발 형태의 테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34명, 부상자는 17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폭탄이 터진 공항 시설은 크게 파괴가 되어 있고 또 지하철도 그 내부와 시설들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브뤼셀에서 대대적인 범인 추격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뤼셀 이 도시 전체가 현재 마치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도 움직이지 않고 대중교통도 모두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셀폰도 대부분 불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시경에 오전입니다. 브뤼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2건의 폭탄 테러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테러가 자살 폭탄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폭탄이 그 승객의 화물, 그 수트케이스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폭발된 이후에 약 70여 분 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한 9시 11분경입니다. 브뤼셀 시내 한 중심부에 있는 지하철 서브웨이에서 3번째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2곳의 테러가 모두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사상자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스테이션이 있는 것은 바로 EU, 유로피언 유니언 오피스가 있고 또 각 대사관들과 국제 조직, 국제 기구들이 있는 시내 중심의 한 번화가 속에 있는 그런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스람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파리 테러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작년 11월 13일에 발생을 해서 무려 130여 명이 사망한 그 테러 사건입니다. 오늘 테러 사건이 파리 테러의 주범 체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고 지금 또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용의자 또는 용의자들이 살라 압데슬람과 같은 조직인지의 여부도 아직 확실한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지 당국에서는 현지 언론들에게 추격 작전의 보도 자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이 맨헌트가 아주 긴박하게 지금 긴장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러 사건으로 벨지움을 비롯해서 전 유럽이 지금 긴장 속에 들어가 있고 테러 경보가 각각 자국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1,6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순찰에 나와 있고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이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즉각 비상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건 직후에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 시의 보호소에 머물 것과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을 사용하지 말 것 이런 주의사항들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이 대사관의 주의사항은 벨지움 수상인 찰스 마이클이 전 국민 이동 금지 이 금지령을 내린 직후에 발효가 됐습니다. 브뤼셀 당국은 주요 시설의 경비는 물론이고 지금 공항 내에 있는 화물 수색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테러가 있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보안 당국은 지난 며칠 동안 사실은 테러 가능성을 경고해 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리 테러범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된 이후에 지난주에 체포됐습니다만 경고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파리 테러범 중에 지금 현재도 도주범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이들이 새로운 테러 조직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유럽의 정보 당국들에게 탐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또 브뤼셀은 테러 조직의 은신처로 오랫동안 의심이 되어온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 시간 현재 큐바에 있습니다. 그러나 브뤼셀 테러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 내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이 테러 사건 이후에 경비 강화에 들어가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사건이 난 후에 오늘 아침에 개장되는 세계 각국의 증시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행이라든가 항공, 교통관계 주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여러 국제사회, 특히 유럽 쪽에서 자국 국민들의 브뤼셀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네이토 본부가 바로 이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토도 지금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있고 영국 경찰들도 대중교통과 주요 시설에 대한 또 국제공항에 대한 경비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테러범 추격 작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테러 사건 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마감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벨지움이 오늘 테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브뤼셀 공항에서 오늘 2개의 폭탄 테러가 있었고 서브웨이에서 1개의 폭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자는 최소한도 수십 명, 부상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벨지움을 비롯한 전 유럽이 이 시간 현재 테러 비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네이토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이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대선 여론조사 공화당 지지율 트럼프 47%, 크루즈 31, 케이식 17%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클린턴 51%, 샌더스 44%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60%의 당원들은 최고 득점자가 후보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어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카스트로는 자국의 정치범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큐바는 또한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 반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폰 정보 해제에 애플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산 버나디노 테러범의 셀폰 정보 해제를 위해서 애플사와 법적인 논란을 벌였습니다. 법무부는 정보 해제의 기술적인 방법을 해결했습니다. 환경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재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톰과 한발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가 펜션 지불을 위해서 2억 2천만 달러를 또 빌렸습니다. 이는 경찰과 소방관 은퇴연금 지불을 위한 것입니다. 시카고시는 주 정부의 보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대 진려에게 권총을 빌려준 삼촌에게 징역 10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권총이 살인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2004년 당시 14살이었던 10대 여성 남자친구 문제로 친구 한 명을 이 권총으로 살해했고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미성년 가석방 중입니다.
어제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1살에서부터 16살까지 10대 남자가 4명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그러나 오늘뿐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잦은 비와 차가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62도, 수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49도, 목요일 흐리고 비 49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49도, 토요일은 61도입니다.